네, 안녕하세요. 개발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된 전 고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코딩 교육이 왜 시작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로 가르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저는 15년차 웹 개발자고요. DK테크인, 넥슨, 디스트릭트 같은 회사에서 재직을 했었습니다. 주로 저는 글로벌 사이트들을 많이 했었고요. 삼성전자 글로벌, 현대자동차 글로벌 작업 등을 했었고, 하나은행, LG전자, EBS 등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들, 포털 사이트부터 금융권, 글로벌 사이트, 프로모션 사이트들 한 100개 정도 작업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을 작업을 했었고요. 제주도에서는 한 4년 전부터 코딩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에서 프론트엔드 개발론 강의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온라인 활동, 온라인 멘토 활동도 진행을 하고 실제로 하도초등학교, 종달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딩 강사 양성 과정을 한 4년 전에 수료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론 코딩, 카카오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코딩 교실 등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 인생 가장 후회되는 일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얘기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인생 가장 후회되는 일은 전 영어를 배우지 않았던 걸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물론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뉴욕에 미국 삼성닷컴 미국 사이트 작업을 하러 프로젝트를 하러 뉴욕에 가서 3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영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오퍼도 받았었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제가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고 또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웠어야 되는구나. 어머니께서 어학연수를 보내준다 하셨을 때 갔어야 되는구나. 이런 후회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에 반면 제 인생 가장 잘한 일을 생각해 보면 저는 컴퓨터를 배운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원래 제 진로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래 다른 이제 예체능 쪽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컴퓨터를 배우게 됐고, 군대 가기 전에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도 컴퓨터 개발 쪽은 아니었고요. 멀티미디어 관련된 학과를 갔다가 그 중에서 개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제 인생 가장 잘한 일을 생각하면 저는 컴퓨터를 배운 일 같아요. 그래서 전 15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포포를 쌓게 되었고 또 좋은 대접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배운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아마 뒤에 가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딩 교육 들어보셨나요? 아마 지금 이 영상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듣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규 과정으로 코딩 교육이 들어왔죠.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실과 시간에 17시간밖에 교육을 안 해요. 굉장히 짧습니다. 중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교과 시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34시간 교육을 합니다. 조금 다른 점은 내신에 반영되는 필수 교과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죠. 실제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과정이 추가된 건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체육 시간에 의무적으로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 이유로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시작이 된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요 세 개의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과 구글에 코딩 교육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연관 키워드들 연관 검색어들을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초등학교 코딩 교육이란 의무와 코딩 교육 필요성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교육 과정이고 또 기존의 교육과 연관이 없는 굉장히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딩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대부분 개발자시기 때문에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개발자가 아니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의 정확한 뜻은, 자, 우리가 많이 보는 코드죠. 코드. 컴퓨터에,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명령을 주기 위해 숫자나 글자로 이루어진 명령어들의 집합을 코드라고 하죠.
이런 코드를 만드는 행동, 만드는 행위 자체를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컴퓨터에 명령을 주기 위한 것을 코드라고 하고 그 코드를 만드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한다라는 게 정확한 뜻이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 있는 이 코딩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시행된 코딩 교육이라는 걸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근데 이게 두 개 같다라는 인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코딩 교육이 시작됐을 때, 뭐 아이들한테 벌써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냐, 애들을 다 개발자로 키우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럼 코딩 교육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딩 교육이라는 건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죠.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들이 보통 이런 과정들을 거치죠. 문제를 잘게 나누고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서 그 안에서 해결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그 안에서 경우의 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컴퓨팅 사고력이고요. 이 컴퓨팅 사고력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코딩 교육의 목적이에요. 아이들에게 스킬적인 면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스킬적인 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법, 생각하는 훈련을 가리키는 거죠. 자, 보통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니까 뭐 이런 반응이세요. 뭔진 알겠는데 뭐 대략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정확히 뭔진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코딩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제가 무슨 행사에서 했던 건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엔트리에 이렇게 그려놓고 갔더라고요.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과 굉장히 다른 교육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코딩을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편견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 강사를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코딩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개발자를 키우는 것이다 라는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됐을까? 라는 것에 대한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1차 산업혁명, 공업사회였죠. 자, 공업사회가 되면서 기존에는 농경사회에선 필요 없던 수학교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증기기관차 이런 걸 만드는데 안에 있는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치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아주 정밀해야 되죠. 그게 맞아야지만 이런 뒤에 있는 이런 기관차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되니까 교육에서 수학 교육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센티미터가 뭔지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됐던 거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산업사회가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과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과학산업이 중요해지고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이런 산업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교육에서 필요했던 건 이제 과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인재가 필요하니까 과학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1차에서 2차로 넘어오기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세기가 넘게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자,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사회. 아마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3차 산업혁명 세대를 살았을 겁니다. 정보화 사회라고 그래서 인터넷이 되고 통신이 발달하고 하면서 정보통신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배우고 글로벌 사회다, 뭐 세계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정보를 주고받고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고 이런 세상이 오게 되죠. 근데 이 2차에서 3차로 넘어오기까지를 보면 대략 80년 정도 걸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고 앞으로의 아이들이 이제 커가야 될 사회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자, 세상이 바뀌어가는 산업 자체가 바뀌는 게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부모 세대가 배웠던 걸 자식한테 물려줘도 자식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식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가업을 잇는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죠. 자,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80년이 걸렸으니까 사람이 평균 수명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배운 걸 자식한테 알려줬을 때 자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사회가 굴러갈 수 있었어요. 자, 근데 3차에서 4차 넘어갈 땐 좀 다릅니다. 3차를 산 우리 부모들, 지금의 우리
세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나 때는 이런 걸 했었어. 우리 때는 이랬었어. 라는 얘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죠. 부모 세대가 한 경험을 아이들한테 물려준다고 해서 부모 세대가 받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전과는 다른 인재들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인공지능,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3D 프린터, 핀테크, 요즘 사회를 주도하는 그리고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을 주도하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이 중심에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주도적으로 산업을 끌고 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럼 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됐을까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현재의 아이들은 우리 성인들이 받았던 교육과 다른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교육을 조금 바꿔서 애들한테 해봤자 걔네들이 미래에는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교육계는 엄청나게 보수적이죠. 교육이 변화한다는 건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완전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세대에 중요했던 인재상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이상 필요한 인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면 2017년 3월에 발표된 글로벌 시가총액 톱 10 회사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회사들이에요. 자, 보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팔기도 하지만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통 분류를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벅셔 해서웨이,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이런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를 해서 번 보험 투자 금융 기업인 거예요. 즉 2017년 3월 말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10개 중에 8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번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엑슨모빌이나 존슨앤존슨은 뭐냐면 엑슨모빌은 기름회사고요. 정유회사고 존슨앤존슨은 제약회사입니다. 기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아니죠. 물론 전기차들이 있긴 하지만 엑슨모빌 그리고 사람이 의약품 없이는 살 수 없죠. 근데 이런 회사들과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그 전의 상황이에요. 2017년만 해도 보시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밖에 없죠. 2010년 애플이 치고 나와요. 왜냐면 2007년에 아이폰이 발표됐죠. 그 이후로 애플이 전 세계 3위로 3년 만에 치고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이때만 해도 보면 여기에 있는 엑슨모빌이 1위예요. 정유 관련된 게 1위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2014년, 2017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다라는 게 나오는 이런 순간에 보면 다 갑자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옵니다. 유통 이런 기업들도 없어졌고요. 그죠? 그래서 보면 소프트웨어가 이만큼 전 세계의 산업을 주무르는 아주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자, GE. 자, 여기 뒤에 한번 보죠. 여기에 3위에 2007년 3위에 GE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볼 수 없어요. 굉장히 큰 기업이었거든요. 자, 전 세계 3위를 했던 기업, 시가총액 3위를 했던 기업이 불과 3년 만에 톱 10 안에도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제조업체였던 GE가 톱 10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2015년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GE가 톱 10에 없는 거 보면 실패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오프라인 매장이죠.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커피를 파는 곳이고요. 우리가 직접 가서 커피를 사 먹는 곳이죠. 근데 이런 회사도 사실은 알고 보면 테크 기업이에요. IT 기업이라는 거죠. 앱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앱으로 결제를 하고 앱에서 추천을 하고 그런 것들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리고 고객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어떤 게 좋다, 고객이 뭘 선호한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스타벅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길래 오프라인 매장, 커피를 가서 사 먹는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실제로 그 베이스에는 IT가 빅데이터가 깔려 있다는 거죠. 즉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자, 대학가도 2016년 기사인데요. 네, 컴퓨터를 알아야 된다. 서울대도 코딩을 교양 필수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대학교에서도 굳이 개발이 아니더라도, 개발 관련된 학과가 아니더라도 코딩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대 최고의 인기 강좌는 컴퓨터 과학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난 거죠. 그래서 2015년에 하버드는 이미
컴퓨터 과학이라는 강좌가 최고 인기 강좌였던 거예요. 근데 1년이나 지나서 서울대도 교양 필수로 지정을 했던 거죠. 대학교에서도 교양 필수로 코딩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약간 이 코딩이라는 걸 기술이 아니라 소통을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죠. 자,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번역기를 이용하는 사람. 자, 그럼 누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굳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죠. 자, 영어가 필요한 사람, 영어를 꼭 잘해야 되는 사람. 자, 번역가, 통역가 이런 사람만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 연예인, 의사, 개발자, 예술가 어떤 사람이든 영어를 잘하게 되면 자기가 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라는 건 언어잖아요. 그죠? 자, 언어라는 건 소통을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 사이의 소통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렇다면 개발자만 코딩을 알아야 할까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코딩을 알게 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 코딩이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과의 확장을 하냐? 바로 기계와의 소통을 확장한다는 거죠. 자동차, 인공지능, 드론, 등등 우리 주변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면 코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소통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그냥 억지를 부리네 이런 게 아니라요. 미래의 필요 역량에 굉장히 필요한 소통 능력,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미래 전략 보고서, 미래의 일자리의 길을 찾다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7년 5월에 실제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자, 보시면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교묘한 다양성을 활용하면서도 기계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낸다. 그래서 기계를 이용하는 인간이 되는 역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를 이용하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량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계의 언어, AI의 언어, 컴퓨터의 언어, 걔네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작동되는지, 어떻게 명령을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인간이 되어야만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죠. 자,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어떤 코드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듯이 디지털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정교한 첨단 기술 조작 역량. 이거는 첨단 기술, 굉장히 첨단 기술의 기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계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먼 컴퓨터 조합력. 자, 기계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았으면 이제 사람의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컴퓨터의 능력을 조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국가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연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래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코딩 교육이 시작되고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자리의 변화를 알아보면 우리 옛날에 다 이렇게 알바생들이 다 주문을 받았었죠. 자,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키오스크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의 단순 일자리들이 대부분 다 기계로 대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자, 인공지능 변호사 시대 오나 2019년 2월 기사입니다. 자, 법률 문서 정확도가 94%래요. 아직은 사람이 더 우세해요. 사람이 더 우세하지만 인공지능이 이미 94%의 수준으로 법률 문서를 검토한다는 거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규칙을 인공지능이 처리해서 이 규칙엔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게 사람에 비례해서 94% 수준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의사 왓슨 국내 도입 1년, 뭐 좀 예전 기사긴 한데, 자, 1년이 됐을 때 여기 보시면 200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정확도가 48.9%였는데요. 그 뒤에 보죠. 2016년에서 2017년 1년 사이에, 자, 거의 한 7년 동안 48.9%였는데 이 1년 사이에 55.9%로 정확도를 이만큼 올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1, 2순위 치료법에 조언을 구하자 의사와 얼만큼의 H율을 보이냐를 보면 벌써 78.8%예요. 높은 건. 우리나라 주요 암이죠. 사람들이 걸리는 주요 암인데 이 정도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리버리한 의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보다 못한 의사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2018년 기사인데 인공지능이 대체할 위험이 큰 국내 직업 20개와 낮은 직업 20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여기 보면 개인은 창의력, 대인관계 역량 등 인간 고유 능력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결합할 시대가 있다고 조언을 했어요. 자, 보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활용도 어느 정도 기본은 알아야 활용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는지,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 로봇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해져서 무언가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 앞에 봤던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지만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딩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기계로 대체되거나 융합돼서 발전되고 있는 미래죠.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5년 후의 시대는 또 어떻게 다를지 몰라요. 자, 거기서 코딩이라는 소프트웨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기계와의 소통, 여기 있는 기계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과의 소통을 더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 펼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위해서 지금의 아이들이 코딩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코딩은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도구도 쓸 줄 알아야 유용해지죠. 똑같은 칼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다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코딩을 몰라도 괜찮아요.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코딩을 모르면, 미래 사회에 코딩을 모르는 아이들, 코딩을 배우지 않은 사람, 선택의 폭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삼성전자나 뭐 삼성에서 입사할 때 뭐 파이썬에 대해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선택의 폭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자,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어학연수를 보내준다고 했을 때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영어권 국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겠죠. 내가 영어를 잘했다면. 하지만 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아졌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 인생 가장 후회되는 일과 제 인생 가장 잘하는 일. 저는 지금의 이 아이들이 코딩을 배운다, 코딩을 배우지 않는다, 코딩을 안다, 코딩을 모른다가 나중에 10년 후에 그 아이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딩을 배우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부터 코딩을 조금씩 차근차근 배워놓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코딩을 배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랑 한 30분 정도 코딩 교육이 왜 시작됐는지, 코딩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얘기했던 것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사실 이 PPT를 가지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코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럼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되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와 멀리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뭔가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되냐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계실 겁니다. 코딩 강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냥 뭐 무조건 해야 돼요. 나라에서 하라니까 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변하고 있고 필요한 인재상이 변하고 있고 나라에서 필요한 혹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거고, 코딩은 컴퓨팅 사고력,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절대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나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